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김재섭 의원님은 네. 아직 호칭이 좀 어색하죠. 예, 어색합니다. 예. 진짜 며칠 됐네요. 이제 의원이란 이야기를 들으신지. 한 사나흘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어색합니다. 이렇게 지금 몸둘 바를 모르신다는 게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체격도 좋고 듬직하신 분이지 손을 지금 이렇게 그런가요? 어찌할 줄을 몰라서. 예. 좋습니다. 6월의 첫 월요일을 패기 넘치는 두 분의 젊은 정치인과 함께 열어가는 이 느낌. 에너지가 넘치고 좋은데 근데 주말에는 좀 소소한 듯 하면서도 아주 뜨거운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시죠. 자, 예, 사진 바로 이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난을 안 받겠다 하면서 거부하는, 돌려보내는 이런 이제 축하난 거부 릴레이가 있었어요. 전용기 의원님, 네. 이게 지금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몇 분인지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거의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뭐 조국 혁신당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언가 당선이 되거나 네. 뭐 상임위원장에 선출이 되거나 했을 때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그동안 가 보내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제는 대통령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정치가 갈 때까지 갔구나, 너무나 끝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혹시 거부하셨어요? 저는 거부 릴레임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예. 사실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난 받았을 때? 받았을 때 사실 이건 공간 산업 좀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굳이 받아야 되는 생각, 저도 이 유행에 따라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난 거부 릴레이에 동참을 하는지는 저는 충분히 100분 이해했습니다. 내가 내놓진 않았지만 난 그 심정은 이해한다. 충분합니다. 자, 김재섭 의원 어떻습니까? 좀 웃겼어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그냥 특히 이제 조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계속 센 척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센 척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멋지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비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뭐 이거저거 끌어다가 이제는 난까지 거부하는 퍼포먼스를 이제 보인 건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강한 비판의 어조로 이야기를 했었으면 뭐 일관성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인가요? 대통령과 그 의원이 조우한 날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악수 잘해놓고 또 본인의 SNS 계정에 나는 안 웃었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뭔가 굉장히 센 척을 하고 싶긴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섀도우 복싱하는 느낌입니다. 네. 허공에 대고 섀도우 네. 복싱하는 듯하다. 센 네, 척하는 그렇습니다. 듯하다. 안 만나주니까 섀도우 복싱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만나주니까.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데 700일 넘게 걸렸습니다. 조국 대표는 더 안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 릴레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냥 잠잠해지는 건가요? 어느 정도 잠잠해질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확실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라는 지점을 인지하시고 이 뭐 협치를 이야기하시려면 이런 상황까지 안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삐그덕대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난 얘기로 시작해본 오늘의 뉴스닥 본격적으로 상한가, 하한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상한가로 또 하한가로 골라오셨을지 우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저는 김정숙 뜨자 경비 10배 그러니까 김정주 여사의 논란을 상한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김정숙 여사 뜨자 경비 10배 상한가. 네, 잠시만 상한가로 기다려주세요.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 네, 저는 처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억지 고집 탓이다 하한가 가져왔습니다. 억지 고집 탓에 처참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한가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럼 뭐 전용기 의원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한국갤럽 조사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의 평가가 저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21대 국회 마지막에서 통과시킨 법률안까지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서 거부권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주도했던 법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농업회의소법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충분히 필요성을 상임위 내에서 인지하고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법률안들인데 이것이 합의가 안 됐다라는 핑계로 이렇게 거부권까지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니 대의민주주의를 이렇게 부정해도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억지 고집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보는 국민들께서 저 억지 고집 탓 때문에 나는 한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갤럽 조사 한번 보죠. 예, 도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대통령 긍정평가가 21%, 취임 후 갤럽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재섭 의원. 저 네. 21%라는 수치는 이거는 원래의 국민의힘 지지층,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에서도 균열이 좀 생겼다는 뜻 아닌가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예. 30% 선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켜왔고 최근에는 좀 30% 밑으로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그것도 총선 이후에 나타난 양상이었는데 예. 저도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일단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 하나가 예. 있고요. 국민의힘이 이 국면을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또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당이 조금 치고 나오면서 그 지지율을 좀 상쇄하는 그런 국면들을 좀 보여주고 그랬는데 네. 이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전반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것 자체는 좀 여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저도 반성적인 성찰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존 지지층에서도 좀 균열이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전용기 의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한동훈 지지층, 친한 지지층 이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돌아선 것, 그 부분이 저기 반영된 건 아니에요. 이른바 윤한 갈등의 연장선 같은 건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총선 이후에는 신구 권력의 대결 구도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뚜렷하게 나오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이죠. 이제 다음 권력이 누군가에 대한 생각들을 보수 지지층들에서 하게 될 텐데 거기에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별이 등장했던 것이고 여기에 의해서 한동훈과 윤석열의 거리두기 측면에서 이런 지지율이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재섭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이 더 안고 가야 하는 뭐 지지율 면에서 볼 때도 그런 과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안고 간다라는 개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네. 치고 나가는 국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 관계, 뭐 이제 새삼 뭔가 갑자기 우리가 윤한 갈등을 전부 봉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여야 혼연일체로 가보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바람일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적당한 긴장 관계를 두고 네. 여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치고 나가면 네.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이 그에 맞춰서 오는 양상으로 앞으로도 갈 거라고 보는 게 여당이 주도권을 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KC 인증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정부가 내놓았는데 여당에 있는 몇몇 인사들이 특히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기 관련해서 반대되는 의견들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거기에 따라오는 모양새를 보였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국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 관계를 두고 뭐 여당이 치고 나가면 대통령실이 여기에 조금 발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죠.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혹시 된다면 아마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과 함께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이탈표 8명이 넘어설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김재섭 의원이 답해 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잖아요. 아주 쉬운 구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과 그 한동훈 위원장의 사이가 좋지 않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에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은 누구는 최상병 특검에 찬성할 것이다. 이게 아주 쉬운 구도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렇게 아주 정치적인 표현하셨어요. 구도로. 그래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표의 미래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그건 쓰거든요. 이제 민주당의 바람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법률가고 검찰 출신인데 네, 네. 이 법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본인의 찬반을 던지는 거지 이게 대통령과의 관계가 뭐 좀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고 이거는 민주당의 생각이죠. 그럼 여기서 네. 하나 더 질문. 김재섭 의원 만약 이제 또 최상병 특검법이 발의가 네. 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던지실 생각이세요? 저는 일찍이 찬성 입장이라고 밝혀놓은 바가 있고요. 지금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저는 수정안을 좀 저희가 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특별검찰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네. 여야 합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전통적인 네. 관례였었던 거고요. 게다가 이제 언론 브리핑 조항이 항상 독소 조항으로 우리가 꼽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일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다 보면 수사 자체가 정치적 외풍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 이야기하는 진실 규명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진실 규명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칫 이게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에 의해서 수사가 좌우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 입장을 전제로 해서 수정을 좀 오히려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정안 민주당이 안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 입장이었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언론 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여당 쪽에서는 계속 하시는데 언론 풀하는 이런 특검법들은 박근혜 특검 때도 그랬고요.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랬고 드루킹 특검 때도 그랬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검들이 해오던 관행들인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못하겠다?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김재섭 의원 이렇게 못 받는다는 입장일 경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안 되더라도 찬성입니까? 저는 일단 수정안을 가정의 전제에서 제가 대답을 하긴 좀 어렵지만은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좀 이 얘기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관행은 사실 아니에요. 최순실 특검법 때 좀 화제가 돼서 언론 브리핑이 마치 특검의 관행처럼 된 것처럼 모양새가 됐는데 실제로 역대 특검들을 보면 언론 브리핑들을 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저는 그래서 언론 브리핑 면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이 최상병 특검에 관련해서 진실 규명이 진심이라면 이 정도는 저는 받아주실 거라고 봐요.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해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22대에서. 아 그래요? 이렇게 한다면 최상병 특검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밝혀야 될 진실이거든요. 이거는 정치논법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굳이 언론 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서라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만 여기서 조금 두 의원 사이에 어떤 합의 지점이 좀 열리네요. 그러니까 언론에게 공개 풀하는 거 그것 때문에 찬성표 던질 의원들이 찬성표를 못 던지는 상황이라면 그 정도는 합의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찬성 예, 그렇습니다. 거침없이 던질 의원들이 그러면 8명 넘습니까? 그 경우라면 뭐 그것까지는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위기상. 저는 합리적으로 토론할 분들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좀 돌려보죠. 지지율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연찬회에 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워크샵, 당선자 워크샵. 거기서 윤 대통령이 또 어퍼컷 하셨어요. 네. 예, 어퍼컷 그 상징 어퍼컷하고 또 뭐 축하주도 들고 이런 장면들이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하필 이날이 얼차려 중에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 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지지율에 좀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전용기 의원 그런 분석도 있죠. 그러니까 눈치를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자신감을 어필하고 본인들의 확고한 지지층인 연찬회에서 하실 수 있는 행동이기는 하나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라고 해서 총선에서 이렇게 민심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어퍼컷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하필 공교롭게 그날이 하필이면 연결식 날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개씩 맞아 떨어지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민 눈치 좀 봐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재섭 의원 가셨죠? 네, 당연히 저는 가셨죠. 갔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저는 그 연찬회를 갔을 때 주된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네. 기대했던 주된 분위기는 굉장히 침착하고 조금 반성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에 음.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적어도 저렇게 저 자리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똘똘 뭉치자라는 이야기. 예, 예. 물론 그것이 여당의 위기의식을 어떤 반영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8석이라고 하는 작은 의석수를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똘똘 뭉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똘똘 뭉쳐야 되는 것 이전에 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야 되는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좀 있어야 되고 예.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부분을 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잔치하는 분위기처럼 나와버려가지고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을 것 아니 같습니다. 누가 하라고 좀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어퍼컷을 아니면 대통령이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저 근처에는 없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저게 아마 나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아. 대통령을 이렇게 뭐 배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출처를 보게 되면 대통령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사진이에요. 굳이 저 사진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하하. 저도 저 사진을 누가 올렸는지를 먼저 봤거든요. 예. 대통령이 눈치 안 본다 했는데 대통령보다 더 눈치 없는 참모 하나가 대통령님 어퍼컷 한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사진 찍어서 올렸다고 추정합니다. 저게 아.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렇죠. 눈치 없는 참모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음. 당연히 그런 음. 반성적 성찰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3년이 너무 길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런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푼다? 더 눈치 없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아무튼 그래서 20% 벽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20%가 깨진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는데 20%가 깨진 경우는 없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21%도 그렇습니다. 같은 시점 기준으로는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치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깨진다? 저는 깨진다라고 생각합니다. 20%가 깨질 가능성을 몇 퍼센트 보세요? 저는 한 70, 80% 7, 정도. 80%나? 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당장에 깨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유보층들 그 국민의힘을 굉장히 많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합니다. 김재섭 의원 어떠십니까? 20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수해야 되는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여당이 주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아마 총선 이후에 지지율 반등이 없었던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물론 총선에 대한 진단은 좀 했습니다마는 그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내놓으신 민심을 완전 획기적으로 대통령실에 반영한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인사 문제나 이런 면에 있어서 눈높이 안 맞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라는 지지율은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 심각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도 이를 아주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봅니다. 20%가 깨질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저는 그건 좀 높지 0입니까? 않다. 0은 아니지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예.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국민들이 거기에 기꺼이 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국정 운영, 뭐 국정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 이런 것들 좀 따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용기 의원이 김재섭 의원이 골라오신 상한가로 가볼게요. 네. 김정숙 드자 경비 10배를 하한가가 아니라 상한가로 올라오셨어요? 저는 이제 정치적 의미의 상한가가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금액이라는 의미에서 상한가입니다. 진짜로 금액이 높다 해서 네. 상한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내식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을 갱신한 분이 아마 김정숙 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으신 회고록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배현진 의원이 내놓은 내용과는 상당 부분 다른 내용들이 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쟁점을 좀 추려보자면 뭐하고 뭐해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모디 총리의 초청에 의해서 갔다고 했는데 네. 공문을 읽어보니까 사실은 모디 총리나 인도 측에서는 오히려 고위급 관료를 초청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갑자기 김정숙 여사로
바뀌어 버리면서 사실상 나중에 이제 우리가 김정수 선수를 추천하게 된 꼴처럼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국의 어떤 외교적인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 발생했다라는 것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어떤 뭐 단독 외교라고 하죠. 민주당 주장대로. 그 외교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 첫 번째로 왜 이렇게 많은 기내식 비용이 들었느냐. 기내식 이 문체부가 사전에 결제한 출장 기간 전체 식비가 692만 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합류가 결정된 후에 기내식 비용만 당초 예산의 10배가 들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넘어갔다는 건가요? 그렇죠. 6,920만 원이 됐으니까. 기내식만? 기내식만 그렇고요. 게다가 한 가지 더 타지에말로 어떤 경로 이동이 되면서 예. 추가적인 경비가 더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누가 초청했는지에 대한 논점이 하나 있다면 두 번째는 또 왜 그렇게 값이 많은 경비가 들었느냐 그리고 왜 경로는 바뀌었느냐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그러니까 그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설명을 네. 했는데 이 기록을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기록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단장은 도종환 장관이고 이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특별 수행원 그러니까 단독 외교라고 평가는 한다지만 네. 어떻게 기입해야 될지도 논란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그러나 충분히 인도 측에서 김정숙 여사를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모디 총리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윤건영 의원이 이 방송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도 자국의 최고의 행사에 못 오시면 이렇게 영부인이라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저는 충분히 초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독 외교라고 하더라도 이 기록에다가는 특별 수행원이라고 적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독 외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아니시고 영부인 신분이시기 민간인 때문에 신분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입해야 될지 사실 이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단독 뭐 수행원이다라고 지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은 하셨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논란은 저는 굳이 안 꺼내도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그 논란을 꺼낸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래도 지금 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까지 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예. 특검은 조금 뭐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준석 대표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은 이준석 대표 표현이라면 생쇼라 그랬어요. 생쇼이지만 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프로토콜대로 가라 수사 의뢰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건 분명히 혐의가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도 이해를 한 거라고 저는 봐야 되고요. 적어도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이 김정숙 여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수사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특검까진 몰라도 수사는 적어도요. 지금 예. 필요해 보인다고 김재섭 의원도 생각하시는 저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주장이 지금 다르게 된 상황이고 국민의 열세가 갑자기 수천만 원,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이 생긴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특검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이거 수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고발은 관련 건들로 돼 있고 이 좋은 떡밥을 네. 검찰에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희는 할 거다 그냥 이미 둬도.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천만 원이라고 꺼냈지만 이 자료가 보통 대통령실이나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의 출처들을 보면 배현진 의원도 결국에는 문체부 자료를 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체부 자료들은 충분히 특검까지 가지 않아도 예. 수사 단계에서 세부 내역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점을 뭐 제기를 해서 관련된 처벌을 하겠죠. 근데 그 진짜 궁금은 하네요. 기내식이 애초에 잡혀있던 예산에서 김정숙 여사 합류 뒤에 10배가 늘었다. 그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지금 다들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잘 모르세요. 그 그렇죠. 이거 갑자기 배현진 의원이 총액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 뚝 던진 정도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세부 내역을 가지고 와서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네, 어저께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예. 이 내용이 세부 내역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전화를 몇 번을 걸었거든요. 예. 그분들도 우리도 자료를 요구해놓은 상태다. 이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총액만 보면 당연히 오해가 생길 것 같고 우리도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데 민주당도 이대로라면 이게 그대로라면 이해 못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6천만 원이라는 기내식 비용이 예.
사실 가당치 않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체부에서 왜 이것을 수의계약하면서 항공사에다 줬냐라는 부분부터 세부 내용을 저희가 받아보고 네.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야겠죠. 수사는 하되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는 하되 특검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특검은 생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당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그 수사를 믿지 못했을 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특검인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숙 여사 논란은 세부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이게 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사실 좋은 떡밥이라 세부 내역을 보고 여야 있지 않을까 모두 싶습니다. 수사에 대한 공감은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문제는 있다라는 데에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네요. 이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데 공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역에 대해서 네, 예. 저희는 정확한 출처가 필요하다 정도는 공감합니다. 여기까지. 아이고, 월요일 6월의 첫 월요일 뉴스당 아주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